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북쪽에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조선 최고의 세도가 중 하나인 김판서 댁이었지요. 판서 댁에는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월아였습니다. 월아는 이름 그대로 달빛처럼 맑고 청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월아의 미모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가지런하고 눈동자는 가을 연못처럼 깊고 맑았으며 입술은 봄날 진달래꽃처럼 붉게 피어 있었지요. 그녀가 한번 미소를 짓기만 해도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듯했습니다. 그런 미모로 인해 한양 장안의 수많은 공자와 대감들이 그녀에게 구원하였지만 월아의 아버지는 딸의 앞날을 위해 신중히 배필을 고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애기 씨의 배필은 단순히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닌 딸아이의 마음을 아껴줄 수 있는 군자여야 하네. 김판서는 늘 이런 말을 하곤 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자년 가을 임금께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시며 김판서는 정치적으로 불리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조판서의 아들 이진혁이 월아에게 구원해 왔지요. 이진혁은 얼핏 보기에 훤칠한 외모와 뛰어난 학식, 그리고 높은 가문의 자제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판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마지못해 이혼사를 받아들였고 월아는 부모의 뜻에 따라 이진혁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월아는 꽃가마에 올라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원삼과 화려한 족두리를 쓴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월아는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 마시어요. 대감님은 풍채 좋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다 하니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으실 거예요. 월아의 유모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했지만 월아의 가슴 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진혁의 집에 도착한 월아는 화려한 대청마루에서 전통적인 혼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이진혁은 훤칠한 키에 준수한 얼굴을 가진 사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월아는 그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지요. 혼례식이 끝난 후 월아는 신부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온종일 무거운 혼례복을 입고 예를 갖추느라 지친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곧 방문이 열리고 이진혁이 들어왔습니다. 아내, 이진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가 월아에게 다가와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지요. 월아는 수줍은 마음에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게. 내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네. 이진혁의 말에 월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친 순간 월아는 이진혁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었지요. 과연 소문대로 아름답군. 이진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월아를 품에 안으려 했지만 그의 품에서는 사랑이 아닌 의무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월아는 그날 밤 남편의 차가운 품 안에서 봄날의 꽃이 서리를 맞은 듯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아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진혁의 아내로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고 시부모님께 예를 다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진혁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밤늦게 돌아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녀의 말에 월아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저 침묵 속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월하는 정원에서 홀로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월하가 돌아보니 그곳에는 집안의 머슴인 석쇠가 서 있었습니다. 석쇠는 이진혁 댁에서 일하는 머슴 중 가장 듬직하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넓은 어깨와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의외로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석쇠는 월하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깐 거기 머슴. 월하가 부르자 석쇠는 멈춰 섰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석쇠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월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석쇠라 합니다, 마님. 석쇠, 특이한 이름이구나.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날 때 숯가마 옆에서 저를 낳으셨다 하여 그리 이름 지으셨다 합니다. 월하는 처음으로 석쇠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중함과 성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은 맑은 강물처럼 투명했지요. 앞으로 정원 일은 내가 맡아주겠니? 지금 심어둔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이야. 예, 마님. 제 목숨 바쳐 꽃들을 돌보겠습니다. 석쇠의 진지한 대답에 월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본 석쇠의 가슴은 처음으로 설레임을 느꼈지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월하의 미소를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쇠는 정원에서 부지런히 일했고 월하는 가끔 그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석쇠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졌고 월하의 마음에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하의 일상은 여전히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진혁은 점점 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와도 그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 월하를 석쇠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월하는 정원에서 걷다가 발에 걸린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석쇠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석쇠의 손이 월하의 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월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온기에 기대어 있다가 황급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고맙다, 석쇠야.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마님. 석쇠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섰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하는 오랜만에 돌아온 이진혁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얻고자 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이진혁은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리 음식 맛이 없는가? 내가 먹던 음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군. 이진혁의 차가운 말에 월하의 마음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꾸짖음을 받아들였지요. 앞으로는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리. 그리고 내일부터는 매일 이 탕약을 마시도록 하게. 아직 자식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걱정이네. 이진혁은 하인을 불러 탕약 한 봉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탕약에서는 쓰디쓴 냄새가 났지만 월하는 남편의 말에 따라 매일 그 약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 약은 자식을 빨리 얻게 해준다니 매일 빠짐없이 마시도록 하게. 이진혁의 말에 월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생기면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진혁의 눈빛 속에 감춰진 음험한 계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하는 매일 아침 그 탕약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쓴맛이 느껴졌지만 점차 복용할수록 그녀의 몸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기력은 떨어졌으며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마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약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월하는 남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이 약은 나리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것이니 효험이 있을 거야. 그러나 날이 갈수록 월하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야위어갔고 한때 꽃처럼 피어있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들어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석쇠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석쇠는 월하가 마시고 남은 탕약 그릇을 치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릇 바닥에는 검붉은 가루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고 그 냄새는 석쇠가 알고 있는 독초의 냄새와 비슷했지요. 석쇠는 즉시 그 가루를 몰래 챙겨 마을의 약재상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재상은 가루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반묘라는 독초의 가루일세. 소량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복용하면 사람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약재상의 말을 들은 석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진혁이 월하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급히 월하에게 돌아가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천한 머슴의 신분으로 어찌 마님의 남편을 의심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무렵 이진혁은 자신의 계략을 공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하들을 시켜 월하가 다른 남자와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이진혁은 교묘하게 증거를 만들어 사람들의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저 마님이 밤마다 담을 넘어 나간다고 하더군. 그러게 말이야. 얼마 전에도 마님의 방에서 이상한 남자의 물건이 발견되었다던데. 하인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석쇠는 이 모든 것이 이진혁의 계략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월하의 방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석쇠는 이진혁의 신복인 하인이 몰래 월하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석쇠가 소리치자 하인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석쇠가 방 안을 살펴보니 하인이 남자의 비단 허리띠를 월하의 베개 밑에 숨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석쇠는 그 허리띠를 가져와 감추었지만 이미 이진혁의 계략은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진혁은 집안 어른들과 친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선언했지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이진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아내 월하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월하는 너무 놀라 말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증거가 있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제 아내의 방에서 발견된 남자의 허리띠와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병은 외간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생긴 병일 뿐 결코 평범한 병이 아닙니다. 이진혁은 미리 준비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월하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월하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이진혁에 의해 계획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하의 절규에도 시아버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자리에서 소박을 명하노라.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시아버지의 명령에 하인들은 월하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한겨울 혹한에 단지 입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집 밖으로 쫓겨났지요. 모두가 그녀를 외면하는 가운데 석쇠만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집 밖으로 쫓겨나 눈 내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독 때문에 이미 쇠약해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월하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그녀는 이제 홀로 세상에 남겨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힘이 다해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쇠였습니다. 그는 월하를 따라왔던 것이었지요. 석쇠는 쓰러진 월하를 발견하고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마님. 석쇠는 월하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석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월하를 감싸 주었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마님. 제발 조금만 버텨주세요. 석쇠는 월하를 업은 제 눈밭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월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는 멀리 산 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숲가마 옆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곳으로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였습니다. 밤새 눈길을 걸어 마침내 움막에 도착한 석쇠는 조심스럽게 월하를 눕혔습니다. 그는 재빨리 불을 피우고 월하의 차가운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무척이나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죠. 마님, 제발 눈을 떠 주십시오. 석쇠는 간절한 마음으로 월하를 간호했습니다. 그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와 달인 물을 그녀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고 그녀의 차가운 손발을 자신의 손으로 문질러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월하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앞에 보인 것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석쇠의 얼굴이었습니다. 석쇠? 마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석쇠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월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제가 어릴 적 살던 움막입니다. 마님을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월하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여전히 몸이 약해 다시 누웠습니다. 석쇠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지요. 아직 몸이 약하십니다. 조금 더 쉬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구해준 거니? 감히 제가 마님을 도울 수 있어 다행입니다. 석쇠의 진심 어린 말에 월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지요. 고맙다, 석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님. 제 목숨을 바쳐 마님을 보호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석쇠의 말에 월하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충성심과 더불어 감출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지요. 월하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석쇠는 정성을 다해 월하를 간호했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서 약초와 먹을 것을 구해왔고 밤에는 월하가 춥지 않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지극한 정성에 월하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쇠야,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미안하구나.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마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도와주다가 이진영 나리에게 발각되면 큰일 날 거야. 걱정 마십시오. 이곳은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석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계속했습니다. 마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님이 드시던 탕약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이라고? 월하는 깜짝 놀라 석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 약을 가지고 약재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반묘라는 독초가 들어있어 사람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월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진혁, 나리가 나를, 네, 마님. 나리께서 마님을 해치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쫓아내기 위해 거짓 증거까지 만드셨습니다. 월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어째서 나를 그렇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나리께서 기생 홍매와 내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님의 가문이 가진 재산을 차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석쇠의 말에 월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혁이 자신에게 보여준 냉담함, 매일 마시게 한 탕약, 그리고 그 거짓 누명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니? 마님이 쫓겨나시기 전 저는 이미 의심이 들어 나리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리와 기생 홍매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월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세야, 고맙다.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진실을 밝히고 내 명예를 되찾아야겠어. 마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쉬셔야 합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쉬는 동안 이진혁은 더 큰 악행을 저지를지도 몰라. 월하의 말에 석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님을 대신하여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마님은 여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하지만 석쇠야, 그건 너무 위험해.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저는 움직임이 빠르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석쇠의 확고한 의지에 월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석쇠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위험에 처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심해, 석쇠야. 내가 다치면 나는 정말. 월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석쇠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 목숨 바쳐 마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석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월하를 위해 충분한 음식과 약초를 준비해 두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월하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쇠의 우직한 뒷모습에서 그녀는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석쇠는 조심스럽게 이진혁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슴의 신분을 이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이진혁의 뒤를 밟았지요. 며칠을 그렇게 지켜본 끝에 석쇠는 마침내 이진혁이 기생 홍매를 만나러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진혁은 화려한 기생집에서 홍매와 만났고 석쇠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났으니 곧 죽겠지. 그러면 그녀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이진혁의 냉혹한 말에 홍매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아요. 이렇게 치밀하고 과감하니. 하지만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어쩌실 건가요? 걱정 말게. 그녀는 오랫동안 독을 먹었고 그 추운 날씨에 쫓겨났으니 살아남을 리 없어. 설령 살아있다 해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불륜녀로 알고 있으니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 대화를 들은 석쇠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참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이진혁이 독초를 구매했던 약방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약재상은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석쇠가 진심을 다해 설득하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진혁 대감이 반묘를 사갔소. 처음에는 약으로 쓸 거라 하여 판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인다면 내 죄를 어찌 씻을까 걱정이었소. 석쇠는 약재상의 증언을 받아줬고 이진혁이 월하를 해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월하의 아버지 김판서를 찾아가는 것이었지요. 김판서는 딸이 쫓겨난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딸을
이진혁에게 시집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지요. 석쇠는 김판서의 저택 앞에서 며칠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를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김판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진혁 댁에서 일하던 머슴 석쇠라고 합니다. 마님, 아니, 월하 아가씨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판서는 딸의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 석쇠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내 딸에 관한 무슨 이야기냐? 빨리 말해보거라. 석쇠는 그간 알게 된 모든 사실을 김판서에게 알렸습니다. 이진혁이 월하에게 독을 먹인 일, 거짓 증거를 만들어 그녀를 쫓아낸 일, 그리고 자신이 월하를 구해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지요. 그게 사실이냐? 내 딸이 아직 살아있다고? 김판서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네, 대감님. 아가씨는 지금 제가 아는 산속 움막에서 몸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진혁의 악행을 밝히면 아가씨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판서는 석쇠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놈이 내 딸을 이렇게 해치다니. 김판서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어전 회의에서 이진혁의 만행을 고발했고, 임금은 진노하여 금부도사를 보내 이진혁과 기생 홍매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이진혁은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기생 홍매 역시 그의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월하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김판서는 딸을 데려오기 위해 석쇠와 함께 산속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김판서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월하는 아버지를 보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니. 너를 그런 자에게 시집 보낸 내 잘못이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괜찮아요. 김판서는 석쇠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구해주었구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아닙니다, 대감님.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뿐입니다. 석쇠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월하를 향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하 역시 석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녀의 눈빛 속에도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판서는 딸을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갔고 월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석쇠는 다시 머슴의 신분으로 돌아갔지만 김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월하는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그녀의 아름다움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석쇠를 향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목숨을 걸고 구해준 석쇠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월하는 정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석쇠가 나무를 손질하러 정원에 들어왔지요. 석쇠야. 월하가 부르자 석쇠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이제는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월하라 불러주렴. 석쇠는 당황한 표정으로 월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석쇠야, 너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야. 그리고 월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든 사람이기도 해. 석쇠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신분이 중요한가? 내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내가 보여준 진심과 용기는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도 가지지 못한 것이었어.
월아의 진심 어린 말에 석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월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마님,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님과 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석쇠야, 나는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고 싶어. 월아의 고백에 석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지요. 저도 마님을 처음 뵙던 순간부터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경스러운 마음인 줄 알고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지 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김판서는 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크게 반대했습니다. 천한 머슴과 양반 규수의 사랑은 조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 제발 석쇠를 인정해 주세요. 그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제가 진정으로 마음을 준 사람입니다. 월아의 간절한 호소에 김판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딸의 행복을 원했지만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두려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판서는 석쇠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정말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네, 대감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네. 김판서는 석쇠에게 과거 시험을 준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석쇠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석쇠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만약 자네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내 딸과의 혼인을 허락하겠네. 석쇠는 이 제안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사실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 글을 배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생계를 위해 머슴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학문의 재능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꽃피울 기회가 온 것이었지요. 석쇠는 김판서의 도움으로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월아 역시 그의 곁에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도움을 주었지요. 석쇠야, 너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내 안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 월아의 격려에 석쇠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마침내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당일 석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답안지에 쏟아부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석쇠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원급제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월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판서 역시 석쇠의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요. 그는 약속대로 석쇠와 월아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더 이상 석쇠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이네. 자네의 재능과 인품은 이미 증명되었으니 앞으로 조정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야. 김판서의 말처럼 석쇠는 새로운 관직과 함께 이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월아와 혼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이석과 월아의 혼례는 한양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머슴에서 고관이 된 이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석은 뛰어난 관리로 인정받았고 월아는 현명한 아내로서 그를 지지했지요.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석과 월아는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업고 눈길을 걸었던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월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마님, 아니 당신을 업고 걸었던 그 순간이 제 평생 가장 두렵고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었겠지요. 당신과 만나기 위해 제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눈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의 눈처럼 하얗고 순수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추위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했지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조선 땅에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엄격한 신분 제도 속에 갇혀 있었지만 이석과 월아의 이야기는 그 벽을 허물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것이었지요.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박 맞은 밤, 붉은 동백꽃처럼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조선의 겨울 추위도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희망으로 남아있지요. 세월이 흘러 이석은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월아는 그의 곁에서 현명한 내조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총명한 아들딸이 태어났고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업고 눈길을 걸었던 이야기가 정말인가요? 큰딸이 물었을 때 월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내 아버지는 내게 두 번째 삶을 주신 분이야.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원래 천한 신분이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분과 혼인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단다. 내 아버지는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 그 마음이 나를 구한 것이고 그 마음을 내가 사랑한 것이란다. 월아의 말에 딸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언젠가 그런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이석과 월아의 사랑은 조선 시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를 뛰어넘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마침내 행복한 결실을 맺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와 지금 우리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박 맞은 밤, 붉은 동백꽃을 품에 안은 그날의 기억은 이석과 월아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사랑은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석쇠와 월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마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한양의 어느 골목에서 전해 내려오는 실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피어난 동백꽃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붉게 피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하지요. 월아와 이석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말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월아와 이석의 사랑처럼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